그럼 오늘의 키워드 가운데 토요 랭킹쇼가 뽑은 첫 번째 핫이슈 보겠습니다. 바로 베트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공급망과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습니다. 한 베트남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양국의 무역과 투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혁진 변호사, 박상교 채널A 개건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외교, 안보, 협력 강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 베트남과의 관계는 좀 전에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게 좀 용어가 어려운데요. 네. 우리가 어떤 양국 간의 외교 관계를 정할 때 대충 6단계로 나눕니다. 네. 6단계로 나누는데 최상위가 바로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예요. 예. 그럼 그만큼 베트남과 대한민국 관계는 정말 미국처럼 굉장히 가깝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 베트남 같은 경우에 경제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작년도에 8% 성장을 했고요. 네. 인구가 또 1억 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 평균 연령이 30대예요. 네. 그만큼 성장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이어서 이 베트남으로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의 50%를 다 중국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금 그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히토류를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이 히토류가 2차 전지라든지 그 반도체라든지 아주 중요한 데 쓰이는 이제 재료인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90%를 중국이 다 생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이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수출을 중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뭔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베트남이 중국의 대체 지역으로 일단 뜰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일단 중국에 지금 그 폐선된 함선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신 베트남은 우리의 히토류 시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기 센터를 일단 만들기로 했어요. 그만큼 이번에 윤 대통령에 가는 우리 기업들도 이번에 뭐 200몇 군데가 갔지 않습니까? 네. 많은 MOU를 체결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이 한국과 베트남과의 경제 관계, 특히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베트남에서 앞으로 채워주는, 즉 중국의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베트남이 커졌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상규 의원님, 보면은 지금 이현종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히토류 수입을 거의 대부분 중국에 그렇죠.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의존도가 많이 낮아질 수 있을까요? 탈중국에 기지화한다는 말이 있어요. 네. 지금 베트남이 엄청난 경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계 어려운 와중에 지난해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이 8.03%, 깜짝 놀라운 그런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대단히 놀라운 경제 성장의 속도고, 아까 이현종 의원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베트남의 평균 연령이 32세, 우리나라가 44.5세. 그러니까 딱 띠동갑 정도 돼요. 25세 미만 이 젊은 인구가 절반에 육박하는 아주 젊은 나라. 또 굉장히 출산율도 높고 그야말로 칠레에 이어서 나라 길이가 세계 두 번째로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인도차이나 반도에. 그리고 중국과 끊임없이 국경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서 중국과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유명한 삼국지의 그 7종 7금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맹회계. 그때 남만이 바로 이 베트남의 그 조상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과 사이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이런 잠재력이 있고 앞으로 그 미국의 싱크탱크가요. 30년 뒤에 우리나라를 앞설 수도 있는 경제 부국이다. 아까
얘기한 뭐 보그사이트 2위, 히토류 세계 2위, 텅스텐 3위인데 이걸 아직 거의 개발을 안 했습니다. 네. 내장된 상태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뛰어들어서 이 개발을 같이 한다 그러면 사실상 이 베트남이 갖는 경제적 잠재력은 정말 앞으로가 더 중요한 그런 엄청난 나라다. 따라서 그 잠시 뒤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111건의 MOU를 체결을 했는데 4분, 5분씩 줘가지고 사진 찍는 데만 40분이 걸렸는데 실제로는 50분이 걸렸다 그래요. 네. 이게 우리나라 MOU 체결 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네, 잠재력이 큰 만큼 이제 우리 경제 기회도 많을 텐데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경제 사절단이 양국 간의 역대 최대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만큼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경제 사절단에 무려 네. 200개가 넘는 205개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요. 한국과 베트남이 국교가 정상화된 게 1992년도였어요. 네. 그때 교역량이 5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30년 지난 작년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교역량이 무려 877억 달러가 됐어요. 거의 200배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말에는 한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까지 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와 베트남 사이에는 6, 70년대에 같이 어떻게 보면 전쟁을 했던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한국과 전쟁한 것이 아니고 미국과 전쟁을 한 것이고 한국은 미국에 그냥 따라와가지고 전쟁을 한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베트남은 미국을 이긴 승전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이 한국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는 것 같지가 않고요. 오히려 한국의 경제 발전과 문화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동경하고 따라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 중에는요. 우리 한국말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진짜 우리 한국 사람 같이 그 한국말을 구사하는 그런 베트남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화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게 서로 보완하고 또 서로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과 베트남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K-팝을 비롯해서 K-푸드 등을 홍보하기 위한 전방위 행보에도 나섰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음식을 결합시킨 서울에서 베트남 환경을 많이 다녀봤는데 서울에 있는 베트남 식당에서 메뉴를 올리면 그 정도 시간 같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발음도 아주 정확하고. 나는 젊은 사람들이 왜 열광하나 했더니 나도 보니까 막 가슴이 둥둥 뛰네. 정말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보면은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문화 교류도 앞으로 더 활발히 하겠다 그런 의지도 보일까요? 그런 의지로 보이죠. 그러니까 네. 베트남은 사실 우리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한국 예. 공부에 그 열망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장이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K-푸드나 K-팝이나 K-드라마나 이런 드라마들이 엄청나게 베트남에서 많이 인기를 끌고 있고 인구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 그래서 네.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이제 베트남에 있는 분들 중에 K-팝 가수들 좋아하고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그런 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학교들에도 대학들에도 한국어 학과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교류가 많아요. 그래서 네. 저는 베트남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K-컬처나 K-팝 그리고 K-푸드처럼 우리나라의 문화나 상품이나 또는 뭐 K-뷰티까지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확장 가능한 시장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방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넓게 한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좀 더 많은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